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나온 뉴스 보시면 3,500원 공성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3,300원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3,50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길게 박스권을 형성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도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는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당연하게도 조정 장세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엄청난 폭등력을 갖고 왔고 12월 달에 조정 장세 그리고 다음 25년 1월 달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취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달라지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부분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부분입니다. 취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각을 구성하면서 해당되는 정책적 방향성을 밝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고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기관, 이런 모든 아이들은 지금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막 분주하게 매매 대응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맞춰놓고 있어요. 최근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력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급락하죠.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일반적인 메이저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잡코인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빼야 되겠죠. 왜? 25년도 1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포트를 맞춰야 되는데 자금이 묶여 있다? 안 되겠죠. 자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도지코인도 시바이누도 리플도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현재 시점 굉장한 어려운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다르게 보면 조정 장세를 갖고 오는 게 당연히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기 위한 위치니까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횡보 라인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야,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리플코인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예전처럼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니또속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영상 댓글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란 니또석은 지난 2021년도부터 24년도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니플한테 해당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할 말도 없었죠. 제가 1,000원 밑에서 그러니까 750원대도 850원대도 여러 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30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3,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 올라가냐, 얼만큼 올라가냐 중요하다.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100% 이때가 올라갈 거니까 이때 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굉장한 변동성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금액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1월 1일 날짜로 니플이 10억 개의 언락이 된다. 방향성을 갈릴 것인가?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1월 1일 날짜 2025년 1월 1일이니까 달라질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매달 첫 영업일에는 니플은 해당되는 물량 조절을 통해서 언락되고 다시 또 락업되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큰 시장의 변동성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언락되니까 이게 락업됐던 이 락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한번 해드리면 락업은 묶어두는 거예요. 매도를 안 하도록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그 묶어놨던 물량이 10억 개가 이제는 풀렸습니다. 언락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언락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단가가 최고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4,000원 맞고 떨어졌고 지금 현재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겠죠. 우리가 고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이 부분 매도 안 하겠죠.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 언락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다 매도가 나올 거니까 시장은 급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리플 일주일 새 6% 하락했는데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2월 28일 오늘 날짜 주말에 이러한 뉴스가 엄청 나와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한 달 동안 계속됐으니까 이젠 지긋지긋할 만도 하십니다. 근데 리플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1,000원대 밑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1,000원대 밑에 있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얘네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세대 코인이라고 불려요. 1세대 코인들 비트코인 얼마 올라갔습니까? 1억을 돌파했죠. 이더리움 얼마 올라갔습니까? 500만 원을 돌파했죠. 리플은 얼마입니까? 이제서야 3,000원 올라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갈 때 리플은 어디였습니까? 1,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들이 올라간 폭만큼 3,000원대 폭을 올라왔다.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 비트, 이더리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는데 아직 리플은 1,000원도 안 왔습니다. 이게 무슨 코인입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그 오름폭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는 리플 코인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힘듭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성은 이제는 2025년입니다. 24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포트폴리오를 맞춰놓는 시장이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달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지금부터 시점이에요. 그렇다는 건 주식장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폐장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 막 합니까? 아니죠. 다음 플랜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리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떠한 정책이 나올 줄 아무도 모르죠. 다만 가상자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했으니까 친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대감이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기대감이 진짜 실현화되고 현실화되는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근데 리플 코인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죠.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리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데 CBDC란 디지털 화폐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지갑을 열어보시죠. 종이 지폐, 동전 갖고 다니십니까? 안 갖고 다니죠. 신용카드만 갖고 다니는데 이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그 부분의 중점적인 부분은 중심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리플이 잡고 있어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게 단순히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건 달러가 곧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고 달러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비축해 놓는다는 코인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도 리플은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요.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의 승인이 필요한데 SEC 위원장이 1월 20일부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나는 그만두겠다. SEC 위원장은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IPO와 ETF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개인 투자분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영상에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두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만 말해서 영상을 찍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책 방향성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언제쯤 맞춰 나올 거니까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 추세를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모르시는 분 이제는 없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부터? 650원대, 700원대, 800원대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 모멘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제가 올라가서 맞췄다라서 기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이 우리 또한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니플 코인이 이렇게 12월 달 횡보 라인을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경험이 처음입니까?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횡보 라인 가져오는 거 처음이셨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니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이거 정말 가짜일 거거든요. 4년 동안 1,000원대 밑에 있었어요. 이때도 강력한 홀더분들은 지지받았습니다. 왜? 왜 지켜냈을까? 니플의 모멘텀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니플의 모멘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물론 힘들죠. 4년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 시절에 내내 힘들었던 시점이었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지만 횡보에 대한 경험도 많죠. 2,000원대, 1,500원대, 그리고 말씀드렸던 1,000원대 밑에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1월 달에 1,000원대 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죠. 여기에서 한 달 동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근데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 박스권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수익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씩 모두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확실한 수익구간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2025년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먼저 보시죠. 이게 지난 11월 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떤 뉴스입니까? 빗썸에서 거래소에서 니플이 1조 원이 대규모로 인출되었다. 거래소에서 어디로? 지갑으로 인출되었다. 이거 뭡니까?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이라고 해요. 근데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되었다. 이 부분은 매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죠. 근데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출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1조 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매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지난 11월 6일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12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업비트입니다. 이번엔 업비트고요.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조를 니플을 12월 20일 날짜로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1조의 니플을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12월 20일 날짜로 박살납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안 떨어졌죠? 왜 안 떨어졌을까? 이들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대량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량 매매라는 게 뭡니까? 블록 딜이에요. 이 블록 딜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거죠. 1조를 매도하려고 하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가 어떻게 매도할까요? 그냥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게 대량 매매 블록 딜이에요. 매수자한테 당연히 조금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줄 테니까 1조 매수하실 분 손 드세요. 그리고 매매가 일어나는 게 블록 딜이라는 거.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죠. 자, 12월 20일 전후로 움직임이 어떻게 급락했습니까? 아니죠.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변동성이 없었어요. 3,500원, 3,250원 라인에 그대로 위치했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대량 매매라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면서 대량 매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손을 바꿔가면서 이쪽 A라는 고래, B라는 고래, 왜 내가 이번에 사고 네가 이번에 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게 바로 현재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더군다나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을 합니까? 이 매집이라는 건 뭐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떨궈서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했죠. 자, 매집하는 관점이 뭐죠? 매집하는 관점은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이 고래가 한꺼번에 같이 걸어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자전거를 돌리는데 위에 올라가면 다시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은 걸 매수하고 또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은 걸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가 매도했다. 그걸로 매도하고 고래가 매수했다. 그걸로 매수하면서 대응하였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절대 안 돼요. 왜? 12월 20일 날짜로 1조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고래들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또 매수 시점을 찾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 시점을 찾으면서 그들 또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12월 22일,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도 월봉의 모습과 2024년도 월봉, 2025년도 현재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 어때요? 2021년도에는 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했던 시점입니다. 어때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정권이 바뀌는 데한 기대감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임명을 했어요. SEC는 참고로 얘기하면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이 SEC는 니플한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 부분으로 4년 동안 힘들게 시점을 이어갔어요. 어때요? 이게 4년 동안이거든요.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달까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천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2025년도를 앞두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공약은 SEC 위원장은 내가 취임과 동시에 잘라낼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나는 코인신을 미국은 코인 시장의 수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비축해 놓을 거야. 절대 매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비축 관련된 부분은 SEC 위원장이 아니라 누구죠? 미국 연준은 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연준 의장은 비축 자산 이거는 그렇게 확실히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부분을 공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의회로 공을 넘겼어요. 근데 의회는 공화당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있는 미국인데 상원과 하원 주 회원층이 다 공화당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11월 달에 상승력을 높이 올라갔고 12월 달에도 기대가치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감을 소폭 소화시키고 있어요. 왜? 25년도 1월 달이 돼야지 취임을 하는데 취임도 전에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확실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성이 나오기까지 시장은 기다려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현재 횡보 시점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또한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문자도 먼저 받아보시고 함께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리고 항상 제 영상에 대해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영상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지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 갑자기 밈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밈코인, 이제는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리플은 플랫폼 코인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틀려지죠. 이러면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리플의 모멘텀이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 없죠. 똑같아요. 1,000원대도 800원대도 700원대도 500원대도 똑같았던 게 리플이에요. 어떤 게 똑같았다? 가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모멘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변동 내역이 없어요. 근데 리플로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이제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밈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리플 코인은 여전히 바닥에서 상승력을 요만큼 올렸고 지금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어떤 시점을 앞두고 2025년도 트럼프 정권이 되면 말 그대로 IPO, ETF, 그리고 CBDC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스스로 리플한테는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불과 11월 달에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매도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매도했겠습니까? 4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분들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플을 이렇게나 모델러하게 막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공매도가 뭡니까? 참고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주범이었죠. 자, 공매도는 모든 금융시장에 없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열되는 시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수 능력, 순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근데 공매도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얘네들이 수익권을 가져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마지막에 매수 상환해야지 수익을 보는 아이들이 공매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공매도가 2021년도부터 나왔거든요. 바이든 현직 대통령 시절 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0원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리플의 시세가 폭등한 다음에 급락했다. 공매도의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2021년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스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시점이랑 해당되는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는 게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똑같을까?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공매도가 안정적으로 매수 상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했으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는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또 어떻게 해서는 막아서 내려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이거 보시죠. 2024년도 10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0.56달러 넘어서면 뭐가 발생돼요? 숏스퀴즈가 발생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높다. 숏스퀴즈는 뭡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이 뭐죠? 말 그대로 매도를 먼저 했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4,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은 손실이 발생되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못 내리겠어. 그때 매수 상환하는 게 바로 숏 커버링을 치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매수하는 거죠. 공매도도 매수하고 개인도 매수한다면 어때요?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뉴스가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제 일봉상 여전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2,000원대도 마찬가지, 1,500원대도 마찬가지였죠.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4,0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오죠. 또 한 번 3,500원에서 또 다시 내려오죠.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죠. 왜 이런 모습 반복하냐? 지금 이 박스권에 12월 달, 2024년도 12월 달에 다 가기 전에 공매도라는 세력이 손실 중이었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나 내려가요.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적게 하거나 수익권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죠. 이 공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 공매도를 또 쳐요.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상한하고 또 쳐요. 상한하고 또 쳐요. 상한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언제? 2024년도 오늘 날짜 12월 28일 현재까지도.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합니까? 공매도도 살아야 되겠죠? 공매도가 일반적인 다른 고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고래예요. 같은 고래는 공매도로처럼 내려갔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처럼 올라갔을 때 매매 차익을 갖고 가는 고래도 있고 같은 고래입니다. 왜 같은 고래냐?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는데 오르는 방향에만 갖고 있어. 그러면 떨어질 때는 이들도 손실 봅니까? 안 보죠. 이들은 해지성 거래를 합니다. 해지성 거래가 뭡니까? 위아래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다 수익권을 가져가기 위한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고래들한테 이길 수 없죠. 뭐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틀립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게 고래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그래요. 돈도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거.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요. 근데 100만 원 다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어때요? 내 전 재산이 흔들리는데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비중 관리라는 거예요. 비중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가 있겠죠. 힘들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몰빵했는데 안 올라가. 계속 흔들려. 다른 코인들 빵빵 움직이는 거 보여. 이런 코인들로 투자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매도 시점을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매도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 그리고 매도했다 매수한 애들은 다시 또 내려가. 또 손실이 발생되겠죠. 자, 우리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를 해야지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사이버 머니로 봐도 충분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고 손실 난다. 지금 시점에서 물론 반대 방향으로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고 수익이 충분하다. 그럼 매도해야죠. 이건 당연히 매도해야 됩니다. 전량 매도하냐? 그게 문제죠.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해야 되겠죠. 왜? 또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합니까? 돈 막 끌어올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마음만 더 급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의 모멘텀은 예나 지금이나 변동성이 없고 그 모멘텀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 이 부분에 대응을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니플 코인의 모멘텀 니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까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저한테 문자 넣어주실 거면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체크 먼저 해보시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요. 그러면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왜 이러한 모멘텀이 강력하길래 고래들은 이렇게 매수 라인을 가져올까? 자, 지금 고래들의 매집 라인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지난 11월 15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점 최고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 또한 11월 15일 날짜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손바뀜만 나오면서 고래와 고래 사이에서 움직임만 가중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ETF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리플 ETF의 출시가 임박했다. 자, ETF가 펀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펀드입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이 리플이 된다. 고래 입장에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리플을 매수하고 싶겠죠. 자, 이 부분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ETF 나오자마자 막 급등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횡보, 하락 압력 갖고 나서 그 다음에 1억을 찍었습니다. 자,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인지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의 매집입니다. 최저가에 매집한다? 당연하겠죠.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보려면 최저가에 매집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과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 ETF는 그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가를 만들었을까? 저가를 만들어야지. 비트코인 ETF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도 안 올라가야지 실망한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매도 물량은 누가 받습니까? 고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바로 고래들의 노림수였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제한적일까?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고래들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팔고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니플은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확장 부분도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 커스터디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뭐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내려주고요.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죠. 근데 해당되는 리플이 이 역할을 하고 싶다.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리플을 보유해주면 그러니까 보관하게 되면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이 커스터디 사업은 10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10조 원이 아니라 10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죠. 여기 스테이블 코인은 또 뭡니까? 말 그대로 1대1로 달러와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제 무역에서 이용되는 부분으로 같이 움직인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늘어나는 게 동시에 니프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수수료 역할을 합니다. 이 수수료는 바로 소각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요. 그럼 뭐예요?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니플 같은 경우 뭐 커스터디를 먼저 예를 들면 커스터디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니플 레저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비담보대출 도입을 했고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 준수된 ETP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걸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고요.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니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보니까 이 부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해당되는 업데이트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됐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니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떻습니까? 제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리플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는 시점이고 그러면 제가 리플 코인 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제는 리플이 비트코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멘텀이 언제쯤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니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성과 개발성, 확장성은 달라진 부분이 없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영상 길었지만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받아보셔서 이것 또한 무료거든요.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